오후에 재판이 이어졌고 이렇게 오늘 여러 이유로 재판 일정도 바꾼 이재명 대표인데 사실 어제 국회에서도 좀 보기 드문 광경이 있었습니다. 야당 주도하에 민주당 주도하에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로 조기 종료하기로 한 겁니다. 일주일 앞서서 말입니다.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 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시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당 출신 국회의장을 종용해 안건을 상정시키고 의석수로 가결을 밀어붙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비회기 영장 청구라는 기상천외한 빌미를 만들어 새로운 방탄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모를 리 없습니다. 원래 8월 임시국회는 8월 말까지인데 어제 민주당이 강행으로 임시국회를 미리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검찰 영장 빨리 청구해라. 우리 국회 문 닫았을 때 그래야 법원으로 바로 나가니까 이 꼼수다라는 게 지금 여당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 회기가 고무줄입니까? 이렇게 막 늘렸다 줄였다 하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 백현동하고 쌍방울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은 검찰의 배려예요. 왜냐하면 백현동이나 쌍방울이나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그런데 두 사건이 각각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백현동은 서초동에서 재판하고 그다음에 쌍방울은 수원에서 재판하고 이재명 대표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몸도 서초동하고 수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바빠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이걸 묶어가지고 기소하는 건 이재명 대표를 배려하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이러한 배려를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는 따로따로 기소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다음에 지금 좀 많이 바쁘겠지만 주말에 검사들이 좀 야근 좀 해가지고 백현동부터 8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영장을 그냥 청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 바라는 것 같은데 그걸 못하러 안 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스피드를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사실 조기에 임시국회를 종료한 민주당인데 과거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의 사법방해를 이렇게 비판했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그렇게 민주당이 일정이 급하면 도대체 수원에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사법방해하고 미루고 그랬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이렇게 일찌감치 국회 문을 닫아버린 게 좀 미소를 띠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표결이 불가피해 보니까 검찰이 국회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할 테니까 이렇게 비회기를 많이 국회를 문이 많이 닫아놨는데 검찰 뭐 했냐? 그때 영장 안 청구하고 그럼 우리는 부결할 수밖에 없다. 명분 쌓기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러 해석 차이가 있고 사실은 이게 국회로 봤을 땐 국민의 불신을 받는 또 하나의 또 역사적 한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배려를 해서 백현동과 쌍방울을 병합해서 한 번에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 있을까? 그러면 진짜 배려라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진짜 배려한다면 비회기 때 백현동 사건은 2년 동안 수사했기 때문에 이 백현동 사건으로는 당장 오늘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백현동 땅 자체를 예를 들어 쌍방울 김성태한테 어떤 특혜로 땅을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대북과 연관성이 있으면 저는 병합한다는 검찰 주장에 일리가 있는데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은 전혀 별개의 사건 자체고 사실 쌍방울 자체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것을 왜 굳이 병합해서 9월도 아니고 10월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정말 배려하니까 민주당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이렇게 비얘기를 했다는 어떤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검찰에 배려를 할 테니까 백현동 자체를 그냥 말씀처럼 영장실질심사 받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29일 날 재판인데요. 만약에 지금 검찰도 이제 계속 진술에 의존할 텐데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쌍방울 수사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문턱에도 못 갈 수가 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정말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에 배려를 할 테니까 비회기 때 영장실질심사 받을 수 있게 정면송bab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배려라는 네. 단어를 두고 시각이 완전히 다르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상 윤석열 독재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 보면요, 1월 달은 국회를 열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월 국회를 열었습니다. 별 일도 안 했죠. 3월 1일 날은 국회를 열지 않습니다. 3월 1일 날 국회 열었습니다. 자, 그때는 그렇게 국회를 열어서 뭔가 해놔놓고 방탄국회다 그러니까 우리 일하러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놔놓고 이제는 또 국회를 그냥 아예 열지를 않아요.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렇지만 국회의 일정을 단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열었다 안 열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 국회라는 조직이 이재명 대표 혼자만 있는 조직입니까? 저는요 정말 민주당 의원들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딴 걸 떠나서 정말 이렇게 국회를 사유화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열었다 안 열었다 하는 거 이거 나중에요 정말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뭐 그동안은 쭉 방탄국회 비판받으면서도 국회 계속 열더니 또 반대 조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갑자기 국회 문을 닫아버린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면 연관이 있을 오늘 재판 얘기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표 조폭 연루설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 첫 재판이었습니까? 네네. 첫 재판이 아니고요.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이 장영하 변호사거든요.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악연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국제마피아한테 20억을 받았다. 대가로 그 특혜를 갖다 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저 사실이 아직도 본인은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이 진행이 될 거니까 어떤 것들이 밝혀질지 그다음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직간접적인 재판 얘기, 조폭 연루설 재판 얘기까지 짧게 한번 저희가 덧붙여봤습니다.